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오는 일정이 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발 뉴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국정안정법, 이건 추진하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곧장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접하자마자 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철회를 대통령실 요청한 거냐, 소통을 언제 했냐, 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말까지는 에이펙 등 때문에 너무 바빴고, 네. 월요일 오전에 잠깐 소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 의사를 확인해서 해당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 브리핑하는 모습,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의 좀 워딩이 센 편이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니까 불필요한 입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요. 네. 이번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기는 뭐라 해도 좀 광을 팔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관세 협상도 에펙도 뭐 한중 정상회담도 다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굳이 다른 뉴스로 갈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네. 판단이 있는데, 관세 협상 타결 다음 날에 제가 만난 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앞으로 이 뉴스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바라봤던 어떤 여론의 시류, 네. 그리고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당과 엇박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과나 이런 뉴스 이런 게 좀 묻히는 면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뭐 주요한 외교 일정이 덮이는 경우 사실 그동안 좀 우리가 봐왔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관세 협상을 나름 잘 방어했다라고 평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성과가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악수를 하지 않는 악수 패싱, 네. 그리고 여권 내부의 검찰 개혁 논쟁이 크게 번지면서 좀 반감됐습니다. 그리고 9월 유엔 총회 때를 한번 보시죠. 그때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죠. 네. 근데 이제 귀국 당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도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여당 내 강경파가 주도했던 조이대 청문회 논란 때문에 좀 묻혀버렸어요. 이런 비판들이 여권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대통령의 성과가 당의 어떤 그 오보 때문에 묻히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동 본류 1심 판결 두고 왈가왈부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국정안전법 처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더 커지려던 참이었습니다. 특히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침 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요, 사실은 에이펙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날은 완전히 그냥 그 재판 중지에 대한 그런 대장동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다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취지, 그러니까 여당 내의 어떤 여당의 어떤 그런 진정성 같은 것들을 좋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 전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외교 일정을 소화를 하고 성과를 냈는데, 이걸 좀 더 끌고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 그냥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좀 알리고, 이게 충분히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알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아니라 바로 저 국면이 대장동 재판, 거기다가 이른바 국정안전법 이 얘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러면 안 된다, 민생에 집중하고 또 이제 외교 성과,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시기에 그게 좀 덮이는, 희석되는 것을 좀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다시 한번 이 통상 또 합의, 안보 합의 내용 이거 좀 돌아보죠. 미국과 관세 협상, 또 이제 안보 협력,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이걸 좀 구체화시키는 팩트 시트 작업,
이게 좀 언제 마무리되느냐. 이거 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랭귀지, 그러니까 문구와 자구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핵잠 관련해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데 우리 쪽은 이제 핵 연료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라 네. 굳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필리 조선소에서 뭐 건조를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 이 대통령도 그때 정상회담 비공개에서 우리 한국 내 조선소에서도 충분히 건조 그렇죠.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좀 우리가 이제 국외로 이제 봐서 볼 부분들은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 현지 시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재판을 그렇죠. 개시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국제 비상 경제권법이라는 어떤 비상법을 통해서 각국에 이제 상호 관세를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네. 일단 1심하고 2심은 모두 이걸 위법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또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말하는 대로 빠르게 팩트시트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될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또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이걸 통해서도 AI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될 길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오늘 뭐 환담 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0시에 딱 맞춰 오지 않고 좀 일찍 국회에 도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통상 이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하고 함께 짧게 사전 한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때 뭐 아무래도 이제 시정 연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에이펙, 뭐 한중 정상회담 등을 네. 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한번 용산에 외시겠다, 뭐 그런 만남을 해보자, 뭐 이런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인데 네. 어제 뭐 전면 보이콧 가능성도 일부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전 한담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확실한 거는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또 검은색 정장 상복 코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에 국민의힘 의총도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이따가 직접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도 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각 부처 7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NS 활동을 시작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원래 줄기차게 강조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네. 뭐 우리 김용복 정책실장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전임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실장급 인사들이 페이북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 대통령실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국정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면서 네. 국민들과 소통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대통령실 외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자진 사퇴한 네. 이상경 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네. 이런 비슷한 취지 활동을 하다가 결국 설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가이드라인들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설화를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저 얘기들을 국정에 대해서 소통을 하라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 뭐 본인도 국민들과 소통을 정말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더 이제 공직 전체로 넓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임 정부랑 워낙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를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 좀 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어떤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사실은 언론이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이 주목하는 이슈가 있고 언론이 주로 보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각 정부 부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맡고 있는 국정을 좀 더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장 우리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장관급을 보더라도 이제 김민석 TV, 윤호중 TV, 예. 김영훈 TV 뭐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음. 이제 비공개 회의까지도 엿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직자, 우리의 공직 머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게 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SNS 소통이 얼마나 활발하게 될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정연설 이제 뭐 거의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기도 하지만 외교 성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이제 보고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참석은 하지만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상복을 입고 와라,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 또 연출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야당의 이 환대는 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뭐 기류는 짐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일단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에게도 보고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국민의 대표다 보니까요. 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고 그리고 네, 이번 예산에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AI라든가 반도체 뭐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들로 짜여져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설명해야 됩니다. 시정연설 후에도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음, 국무회의가 통상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간세 협상이라든가 네, 뭐 에이펙이라든가 관련 부처의 보고 등이 중계될 것 같아요. 그 음, 부분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 뭐 이런 지지를 좀 읽을 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해 한번 떠올려 보면은 윤석열이 시정연설하러 안 왔었죠. 이제 그때 오지 않고, 그때 여야의 대치가 정말 극명하게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랑 달라진 모습. 근데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은 또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과 함께 이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 태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비교할 대목이 있겠습니다. 역시 네. 이 다른 정부,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이 그 시정연설, 본회산 시정연설에 불참한 게 정말 음, 대통령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전통으로 쌓았거든요. 본회산 시정연설만큼은 하겠다. 이게 음, 제가 기억하는 박근혜 때부터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부터 이게 항상 나왔었어요. 국회 네, 와서 시정연설 했었는데 음, 이걸 한덕수 총리를 대도구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에, 원래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정부와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네. 국회도 사실은 좀, 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음. 조금씩 진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외교 성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박수 치면서 많이 평가를 잘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보고 대회 겸 어떻게 보면 예산안의 중요성, 내년도에 어디에 힘을 줄 것이냐, AI, 뭐 반도체,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지방 분권
지방을 위해서 또 어떻게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하나하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많이 기대하시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박정호의 핫스팟도 오늘 연설 현장 생생하게 지켜볼 테니까요.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다시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